오른 조선비즈예요. 조선일보 2026년도 1월 22일자 기사. 왜 세금 깎아주느냐. 이 대통령 한마디에 130만 다주택자 긴장이라고 했네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뭐 다른 사람이 가져야 할 집을 수십 채, 심한 데는 147채까지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다주택자들은 남이 가져야 될 집을 뭐 10만 원짜리가 됐든 뭐 100만 원짜리가 됐든 뭐 1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여러 채를 갖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공평하게 가져야 될 돈을 자기가 한 사람이 147채를 갖고 있다는 건 146명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가 그렇게 많이 갖고 집값이 오르면 차익을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같이 뭐 일가구 1주택 같은 경우는 올라도 뭐 강남 땅값이 올라도 그 집이 그 집이고 내려도 그 집이고 그 집을 45년째 갖고 있는데, 일가구 1주택에는 집값이 오르나 내리나 그거 45년 갖고 있는데 팔아서 무슨 뭐 소득 올리고 뭐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다주택자들은 146채를 갖고 있는데 그것이 다 올랐다면 자기가 산 거 외에는 마음대로 팔아서 돈이 오른 만큼의 그것에 이득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의 본 개념을 넘어서서 이것이 부의 창출로 이용하는 거예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하고 다주택자 주택 물량 시장 출해 주목. 전문가는 집값 안정화 신호가 있어야 물량 나와. 다주택 규제하면 임대 물량 급감 부작용도. 다주택자는 전 정부들이 전부 다 막았던 것인데 왜 그걸 풀어줍니까?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놔야 집 없는 사람들이 사죠. 자꾸 정부들이 아무리 집을 지어도 돈 많이 있는 놈들이 그걸 다 사서 이렇게 그러면은 집이 뭐 이게 2배 뛰고 3배로 뛰면은 집 한 채 있는 사람 뛰어봤자 그 집이에요. 그런데 다주택자는 147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 그것이 2배, 3배씩 뛰면 얼마나 기하급수예요. 그것은 재산을 불린데요. 엄청나는 풍선 효과가 나오는 거죠. 수도권은 130만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다주택자들이 왜 나쁘냐면요. 국가가 아무리 지어도 이 사람들이 다 흡수해가지고 지집을 하니까 집 없는 사람은 끝까지 집이 없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이 다 해서 이 사람들이 집 없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찬스를 다 막아버린 거죠. 몇몇 사람이 176채를 가지고 있으면 175명 한 채 빼고 175명을 가질 것을 한 사람이 다 차지한 거죠.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주택을 오래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을 깎아주느냐. 다주택자가 오래 갖고 있는 데는 세금 깎아주지 말한 거예요. 1가구 1주택만 깎아주는 거죠. 일상을 갖다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이 나오면서 사실상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정책이 예고됐기 때문이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놔야지. 서울에 지금 지을 땅이 없는데 자꾸 짓는다 해서 다주택자들이 다 주워 먹고 집 없는 사람은 여전히 집이 없어요. 다주택자들이 여러 채 147개 채를 가지고 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집을 내놔야 국가가 아무리 지으면 뭐합니까? 이런 소수 몇 사람이 다 집어지고 부동산 투기를 하는데, 시장에서 정부가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부터 보유, 양도까지 압박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다주택자가 소유주택을 시장에 내놓게 만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나는 그것이 제일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정부가 많이 지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몇몇 사람이 뭐 수십 채를 수백 채를 갖고 이렇게 집 없는 사람이 가질 찬스를 다 막아버리는 거죠. 소수 몇 명이 다 147채를 가진 사람이 146명이 가질 재산을 집을 가지고 한 사람이 보유하고 그거 오르면 오른 대로 투기를 하는 거죠. 당장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증가 유예가 종료되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장특 공제 제도가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1가구 1주택은 뭐 3대가 살거나 뭐 독신이 살거나 다주택을 147개를 팔아버리고 한 개로 돌아왔다면, 똘똘한 지방채로 돌아왔다면 그거 봐줘야 된다고 나는 봐요. 147채를 갖다가 팔아서 주고 그러면
똘똘한 집 한 채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도 집 한 채 있는 사람 똘똘하다고 강남에 있다고 갖다 해서 강남 사람 죽이기를 해놓으면 문재인 정부 때하고 뭐가 다르냐. 20일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 전날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지금으로서는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선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이며 당연히 세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까운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어떤 분들이 주거용 집을 5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안 되고 주거는 하나만 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한 사람이 뭐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들 며느리 손자까지 사는 집은 크게 지어서 똘똘한 집 한 채라고 거기 강남에 다 모여서 산다면 집이 뭐 100평이나 되고 가구가 많이 해서 한 집에 1층 살고 2층 뭐 1층에는 할머니 살고 2층에는 아들 살고 3층에 손주고 살고 이렇게 해서 여러 채가 살면은 그 단독주택이라도 그 식구가 많으면 큰 평수에서 많이 살 수도 있고 대가족으로 산 사람. 우리는 어려서 이렇게 증조 할아버지까지 대가족이에다가 일한 사람까지 하면 17명이 넘게 살았어요. 자식이 6인데다가 부모 있고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에다가 일하는 사람들 많이 있고 이러니까 그러면 그 집에는 그 가족의 숫자대로 또 그 사람의 부의 그 빈부의 그 자기 가정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큰 집을 좋은 집을 살 수도 있고 그걸 부동산 투기로 생각하지 않고 큰 집에서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혼자 사는 사람은 그때는 연료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적은 집에서 하나 살면 되는 거고. 그래서 한가구 주택은 뭐 세제호 균등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 일가구 일주기 때는 접근하면 안 된다고 나는 봐요. 온 가족이 많이 산 사람은 큰 집에 살고 평수가 넓고 큰 집에서 어른 모시고 사는 집은 큰 평수를 가질 수 있고 혼자 독신으로 살면은 뭐 적은 평수에서 뭐 그렇게 살 수 있죠. 그런데 뭐 다가구 주택이 무슨 뭐 그 사람은 30억밖에 안 되는데 뭐 강남에 30억짜리 하고 둘이 했을 때 똘똘한 집 한 채 30억은 뭐 세금이 일가구 있다고 봐주고 저것은 열 몇 채인데 그 해봤자 30억짜리 하고 같은 값인데 왜 이거 많이 주냐. 다가구 주택이라는 것은 정부 정책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것은 정부가 끝없이 지어도 이런 사람이 다 차지하고 이 다른 사람의 집을 가질 권리를 다 무시해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다 부동산 투기로 갖다가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다 착복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강남의 집이랑 우리는 45년, 47년 된 집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산 것은 3년 된 새 집을 사가지고 45년째 살고 있는데 45년 사면 단독은 다 낡았어요. 우리처럼 다 늙었죠. 젊을 때 사가지고 부모님 유산으로 준 걸로 사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45년을 갖고 사니까 그것은 부동산 투기가 아니죠. 45년을 갖고 있는 집 다 낡은 집에다가 강남에 그것도 평수도 크지도 않아요. 그냥 보통 중산층의 집인데 그것을 이것저것 세금을 물려서 해고 85세 먹은 남편 앞으로 뭐가 날라오고 뭐 우리 두 사람 공동인데 이렇게 세금만 물어내고 일가구 일주택인데도 그런 식으로 노인들 죽이고 이런 것보다는 대개가 강남에 오래된 아파트나 이런 데는 그 노인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동네도 그렇지만 그 노인들이 되게 집 지니고 있는 사람 다 노인이 많아요. 옛날에 직장 다 퇴직한 노인들이 뭐 압구정동에서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압구정동에서 평생을 그 압구정동에서 수십 년 살던 노인이 퇴직하고 거기에 있는데 그 압구정에서 새로 아파트를 새로 짓는데 뭐 그 10억을 내놔라. 이 집을 지어줄 테니까 10억을 더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정년퇴직해가지고 그 집에 사는데 그러니까 그 쫓겨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발언이 나오면서 사실상 다주택에 대한 징벌적 정책이 예고됐기 때문에 징벌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봐요. 정부가 아무리 집을 지어도 이 사람들이 다 뭐 몇백 채씩 100몇 개씩 확보하면은 집 없는 사람은 끝까지 집이 없어요. 나무 집 가질 것을 다 한 소수가 다 착복에 의해서 147개가 뭡니까? 그래서 시장에서는
정부가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부터 보유 양산까지 압박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다주택자가 소유주택을 시장에 내놓게 만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당장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 뭐 다주택자가 오래 붙들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세금 혜택을 주지 말고 1가구 1주택에만 세금을 주세요. 그리고 147채를 팔고 똘똘한 집안채 간 것을 가지고 또 똘똘한 집안채를 가지면은 그거 뭐 무슨 뭐 도로에 가면 퍽 때리면 저기가 툭 튀어나오고 그건 뭐예요?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거. 어? 두더지 찬 가지고 147척을 때리니까 똘똘한 집안채로 왔으면 그건 내버려 둬야 된대. 다른 사람의 146명한테 집을 주고 나왔으면 똘똘한 집안채 갖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제 평균 뭐 하라는 그런 입장에서 보지 말고 다주택자가 일단 좋든 커진 비싸든 강남이든 어디든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살게 내버려 두라. 그것은 그게 아니다. 투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 집을 사가지고 45년씩 50년씩 갖고 있는 사람 투기를 했겠어요. 그 집 그냥 그대로 사는 거지. 20일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 전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으로선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선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이면 당연히 세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다주택자들은 집을 내놓도록 그런 사람한테다가 뭐 장기 보유 이건 다주택자한테는 빼야 된다고 봐요. 다주택자도 2채까지는 봐줘야 되지 않나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뭐 그런 것도 없지만 하나 1가구 1주택이지만 세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까운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어떤 분들은 주거용 집을 5채 가지고 있다며 그러면 안 되고 주거는 하나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5채 가진 것은 4사람의 부순을 한 사람이 5채를 갖는 거죠. 정부가 다주택자 투기꾼이라는 공시를 공고히 하면서 그렇죠. 5채를 갖고 있으면 그것이 2배로 뛰면 얼마나 기하급수적으로 재산이 늘겠습니까. 다주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장 5월 9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개가 이렇게 강남에는 노인들이 다 집을 가지고 그 수십 년 한 사람이 많아요. 내가 알기로도 아파트도 그렇고 단독주택에도 그렇고 여기 다 끝냈네요. 라이브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1년 다주택자를 규제를 하기 위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을 중과하는 구조를 설계했다. 현재 양도세 기본 세율은 과세 표준에 따라 6에서 45%인데 다주택자의 경우 이 기본 세율에 세금을 가산하는 것이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기본 세율에 2주택자는 20%,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가 더해진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되면 3주택자의 최고 실효 세율은 82.5까지 올라간다. 어이구 윤석열 왜 이렇게 넘어뜨리세요? 윤석열 정부의 2022년 5월부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년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 왔는데 5월 9일 유예 기간이 종료된다. 현재 정부는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할지 연장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정부는 검토 중인 단계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이 대통령 발언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뭐 다주택자를 봐주는 것은 집 없는 사람한테 붕괴하고 1가구 1주택자들한테 불공평하죠. 다만 6월 1가구 1주택자들한테 붙여먹을 세금을 1주택자는 인정해주고 1주택자가 장기 보유한 것은 주로 노인들을 7, 80 넘은 노인들이 되게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그 전년퇴직한 노인들이 많아요. 내가 알기로는 그래요. 수많은 여기에 다만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있어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한 차례 연장된 뒤에 내년 다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근데 뭐 표를 의식해서 이런 짓 하지 마세요. 6월 지방선거 어때요? 여기에 전격적인 세금 중과 시 여파가 클 수 있을 만큼 중과세율을 조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만약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난다면 약 130만 명이, 이 집 다주택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소수가 147채씩 갖고 뭐 10채씩 갖고 뭐 5채씩 갖고 이러지. 뭐 지방에 한 채, 뭐 서울에 한 채,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농가주택은 주택으로 안 치니까 조그만, 우리는 뭐 100년 된 농가주택, 뭐 땅에 그냥 함께 끼어 있는 집이에요. 뭐 수리도 안 하고 그냥 농가주택 그대로 와서 살고, 서울집 한 채인데. 만약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난다면 약 130만 명의 수도권 다주택자가 연양권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에다가 130만 명이 다주택 여러 채를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들은 여러 채를 갖고 있다는 건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건데, 나무 가져야 될 주택을 많이 갖고 국가한테 계속 주택을 짓게 만드는 요인이 되죠. 집 없는 사람이 위해서 계속 집을 짓게 만들지만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소수 몇 사람이 수십 채 수백 채를 갖고 이렇게 집 장사라고 투기를 하는데, 국가 데이터에 따르면 인천을 제외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128만 가구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장특 공제 축소로 거론된다. 장특 공제는 장기 보유 부동산의 양도 차익 보유 기간에 따라 공제 세액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다. 다주택자한테 장기 특별 공제는 그건 의미 없다고 봐요. 그 사람들은 그만큼 돈이 많고 단기 투기 세력이 아니고 장기로 갖고 있다는 것은, 그런 사람한테는 한 채만 보유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다 집을 내놔야지. 그 서울시가 아무리 집을 지어도 이런 사람은 소수가 다 차지해버리니까 집 없는 사람은 여전히 집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는 조치만은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의 장특 공제 혜택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당장 이 제도를 수수대에 올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도 시장에서 예상하는 부분이다. 정부는 이런 조치를 통해 다주택자가 매물 내놓게 만들어 공급을 늘려 시장을 안정화하는 효과를 노리고자 한다. 정부가 많이 지어도 여전히 부족한 것은 바로 이런 지금 있는, 짓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있는 사람이 내놓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물건이 많이 나오면 집값이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가진 사람은 더 이상 돈이 많아도, 돈이 많은 사람이 요새 계속 한데 다주택자에 대한 이런 예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다 여러 채를 가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권리를 많이 해를 치는 거고, 이건 투기 세력이고, 부동산이 튀는 것을 요새 무엇으로 다 막을 수 있습니까? 부동산이 엄청 튀잖아요. 우리가 45년 갖고 있을 때 45년을 그 집을 갖고 있으면서 45년을 내가 지켜보는데 부동산 절대 내려가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 채를 갖고 있으면 그 올라간 것에 대해서 수십 배의 차익을 그 현금으로 갖고 있었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그 차익이 한 채는 팔아서 다시 우리가 저리 경기도로 가겠어요? 45년 전에 강남에다 샀는데 그것이 낡아 있지만은 그냥 그대로 늙으니까 갖고 있는데 한 채를 갖고 있죠. 거기에서 다 자식 키우고 45년을 살았으니까 자식들이 다 40, 50 됐잖아요. 거기서 다 국민학교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는 부모가 준 집이니까는 못 팔아먹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투기로 해서 147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장기 보유했다고 이걸 장기 보유세를 물으면 되겠습니까? 그게 정부는 이런 조치를 통해 다주택자가 매물 내놓게 만들어 공급을 늘려 시장을 안정화하는 효과를 노리고자 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매물 출회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금을 많이 물은데도 갖고 있다면 이 사람은 엄청난 부자란 소리죠. 그걸 당할 만큼 다주택자의 세제 부담이 급격히 커진 상황에서 집값이 안정화된다는 신호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은 세금을 많이 물어놓으면 이제 털어내기 시작하죠. 더 이상 많이 가는 건 이익이 안 된다. 주택을 갖고 다주택자가 세금을 내고도 작년에 100만 원짜리가 올해 200만 원으로 했다면 그 세금 내고도 괜찮다면 갖고 있을 거야 아마. 그러나
갖고 있어봤자 그 세금 내는 거 오른 것이 다 세금으로 뺏긴다 하면은 팔 거예요 아마.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는 오히려 전월세 물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건 뭐 다주택자들이 이건 뭐 말이 안 된 소리죠.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 랩장은 만약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다고 가정할 때 다주택자 매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이주택자 중 차익을 이미 볼 만큼 받거나 보유세 부담이 큰 사람은 위주로 매물을 놓을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서진영 광운대 부동산 법무학과 교수는 다주택에 대한 규제를 하면 할수록 전세의 임대차 주택이 급감하기 때문에 그 피해가 결국 임차인에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그러니까 174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갖다 조이면은 많이 내놓죠. 왜 안 내냅니까? 자기 똘똘한 집 한 채 가지고 사람들이 여러 채 지금 우리가 현상을 보는 것이 뉴스 보도에서 몇 채 갖고 있는 사람이 다 그걸 팔아버리고 강남이 똘똘한 한 채로 온다고 그래요. 그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그건 뭐를 의미합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대여섯 채 없애버리고 차라리 다주택자로 많이 세금 무니까 한 채로 가겠다 이렇게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똘똘한 한 채를 갖다가 또 하면은 그러면 아까 저번에 뭐 똑같은 세금이면 다시 대여섯 채 갖는 게 낫겠네 이렇게 또 돌아서죠. 그러니까 뿅망치를 가지고 두더지 이 머리 때리면 이게 튀어나오고 이놈 때리면 이게 튀어나오는데 이 전 국민의 주택 보유라는 목적을 가졌으면은 10채 가지고 147채 가진 사람이 그것을 내놓고 똘똘한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것을 강남으로 갔든 강부로 갔든 한 채 갖고 있는 것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정부 다주택자 규제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전제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뭐 지그들이 많이 갖고 있으니까 있다 이 소리 하죠. 오히려 규제를 안 하에 다주택자가 매물 내놓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유선정 건국대 부동학과 교수는 다주택자의 민간 임대주택 공급 기능이 분명하지만 다주택자를 마치 투기꾼처럼 다주택자들이 투기꾼이죠. 왜 이 사람들이 투기꾼이냐? 부동산만큼 투기로 최고예요. 사놓으면 튀어오르는데 저기 증권처럼 막 내려가는 것도 없고 부동산은 계속 올라가요. 다주택자를 마치 투기꾼처럼 한쪽으로 몰아가는 것을 좀 바꿔야 한다며 규제 완화를 통해 다주택자 주택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지금 계속 부동산 이쪽으로도 내가 뉴스를 많이 보는데 여러 채 갖고 있다가 강남이 똘똘한 집 한 채로 몰린다고 그래요. 그것이 바람직한 거라는 거예요. 또 그걸 뿅망치로 던질 필요, 두더지로 던질 필요 없다. 때릴 필요 없다. 조선비즈 왜 세금 깎아주느냐. 이 대통령 한마디에 130만 다주택자 긴장. 다주택자들은 서울시서 아무리 집을 지어도 이런 다주택자가 한꺼번에 많이 집을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서 그걸 부동산 투기로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 어쩐다 하면 그 말이 안 된 소리죠. 그 집이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놓을 수 있어서 시장 그래 집값이 좀 떨어지도록 한 사람이 147채를 가지고 있다는 저 보도를 옛날에 보고 나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거예요. 썬가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 오늘 YTN 국내 뉴스예요. 국내 정치예요.